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툴타임은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 입문자들에게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소개하여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 저는 캐스퍼스키 인 안드로이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배울 내용은 캐스퍼스키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폰의 보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안드로이드가 설치된 핸드폰이 필요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캐스퍼스키 인터넷 시큐리티, 캐스퍼스키 VPN, 캐스퍼스키 QR 스캐너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소개에 앞서 캐스퍼스키 회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진 캐스퍼스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아직까지 유진 캐스퍼스키가 회사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백신 등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현재 전 세계 백신 판매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캐스퍼스키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NSA 계약자의 PC로부터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보도 이후 소스코드를 오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진 캐스퍼스키는 2018년 1분기까지 소스코드의 검토 후 스스로 감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여 드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스퍼스키 인터넷 시큐리티는 어플과 여러 링크들을 스캔하여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기기의 분실 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 원격 알람, 잠금, 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사용한 사람의 머그샷을 지정되어 있는 기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고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전화나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소프트웨어는 캐스퍼스키 시큐리티 커넥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접속 시 사생활과 데이터를 보호하고 온라인을 통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여 줍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활동 기록을 삭제하고 추적을 방지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스키 QR 스캐너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스캔된 QR코드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안전성을 즉시 확인하고 또 스캔한 모든 결과를 저장하고 기록을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스퍼스키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활용하려면 먼저 캐스퍼스키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캐스퍼스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을 생성했기 때문에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지만 로그아웃하여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화면에는 마이 캐스퍼스키라는 이미지와 함께 로그인을 하고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마이 캐스퍼스키는 인터넷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도난 방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계정을 만든 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가 지금부터 첫 번째 소프트웨어인 인터넷 시큐리티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시큐리티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방패 모양과 소프트웨어가 파악한 이슈가 나옵니다. 이 방패가 노란색인 것은 사용자가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메시지 아이콘은 캐스퍼스키 랩 4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곳입니다.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플의 여러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의 선 그래프는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인터넷 시큐리티는 총 9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오직 4가지의 기능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5가지의 기능은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 4가지는 스캔, 업데이트, 전화와 문자 차단, 기기 도난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무료 버전에서는 제한된 사용이지만 다른 보안 도구와 비교하여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핵심적인 4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인 스캔을 선택하게 되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가 나옵니다. 퀵 스캔은 깔려져 있는 어플들만 검사하는 기능이고, 풀 스캔은 모든 파일들을 검사합니다. 폴더 스캔은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폴더만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스캔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의 방패에서 초록색 물이 차오르면서 퍼센트 수치와 함께 진행 상황을 표시하게 됩니다. 스캔이 마치고 나면 총 스캔한 파일의 개수와 스캔이 실패한 파일, 스킵되었던 파일의 개수, 걸린 시간 등을 표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능인 업데이트 기능을 클릭하면 기기에 깔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실행해 줍니다. 세 번째 기능인 전화 문자 차단을 클릭하면 필터 룰과 블락 규칙의 개수, 허락 규칙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필터 룰을 클릭하면 필터 룰을 설정하는 곳과 숫자가 아닌 전화번호는 무조건 차단을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고, 또 블락 규칙, 허락 규칙 등이 보이게 됩니다. 이 중 필터 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룰은 4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필터링을 끌 수 있고, 두 번째로 지정된 규칙에 따라 연락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정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연락만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용자들이 정한 표준 필터링 규칙에 따라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블락 규칙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제한 규칙들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Add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칙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Add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규칙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락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특정 전화번호로부터의 메시지를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전화번호의 모든 메시지와 통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든 규칙들은 한번 클릭하면 쉽게 변경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전체적인 규칙이 바뀌게 되면 시스템이 변경된 규칙을 적용시키는 잠시간의 대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허락 규칙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규칙을 지정하여 지정된 번호 혹은 메시지로부터만 연락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방식과 삭제하는 방식은 차단 규칙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기능인 도난 방지 기능을 선택하면 시크릿 코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시크릿 코드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계정을 등록한 후 제일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의 대부분은 처음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계정을 등록한 마이캐스퍼스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마이캐스퍼스키 포탈을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마이캐스퍼스키에서 로그인을 하여 접속하겠습니다. 접속을 하고 나면 계정에 연결된 나의 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검색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 안티바이러스와 도난 방지 기능을 모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기능에는 실시간 보호에 켜고 끄기, 데이터를 숨기기, 도난 방지에는 위치 확인, 잠금, 경보음, 알람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능은 핸드폰에서 직접 활용한다기보다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인터넷에서 계정에 접속하여 도난된 기기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심 워치 기능도 있는데 기기에 심 카드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전화번호를 계정으로 전송하여 메시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슈를 클릭하면 해당 이슈를 사용자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도난 방지 기능을 사용할 때 위치 확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위치 알림이 사용 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슈를 해결해야만 메인 화면의 방패가 안전하다는 의미의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캐스퍼스키 VPN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VPN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보다 안전하고 다른 사용자로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현재 접속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알려주고 이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합니다. VPN에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안내하고 안전한 커넥션을 ON하라고 알려줍니다. 설정 아이콘에 들어가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안전한 커넥션 상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앱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경우 페이스북과 구글 플러스 등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하거나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중요한 웹사이트를 직접 기록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안전한 커넥션 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VPN은 버추얼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버추얼 서버를 사용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를 수 있는 버추얼 서버는 국가별로 나뉘어져 많은 버추얼 서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직접 서버를 고르지 않았을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고르게 됩니다. 현재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 안전한 커넥션을 켤 수 없지만 턴 온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는 QR 스캐너입니다. QR 스캐너의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위키에 QR코드를 검색하여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스캐너의 화면에 QR코드를 비추면 코드에 연결된 링크를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위키의 QR코드였기 때문에 위키로 연결되는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만일 잘못된 링크라면 QR 스캐너에서 접속을 방지해 줍니다. 히스토리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QR 스캐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검색했던 모든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록에는 어떤 것을 몇 월 며칠에 검색했는지 알려줍니다. 사용자는 이 기록들을 모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QR 스캐너는 라이트 기능도 가지고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코드를 수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정에서는 QR코드가 스캔되었을 때 소리가 난다던가 진동이 울린다던가 하는 다양한 설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캐스퍼스키 무료 보안 도구 사용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스키 인 안드로이드의 발표에 사용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스퍼스키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였고 캐스퍼스키에 관련된 기사 2개를 참고하였습니다. 또 유진 캐스퍼스키의 사진을 위키피디아로부터 참고하였고 QR코드 또한 위키피디아로부터 참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툴타임은 CC BY NC에 의해 아주대학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툴타임에 업로드된 모든 비디오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어트리뷰션 4.0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캐스퍼스키 인 안드로이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